대한민국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 6월 6일, 8월 15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자라고 했더니만 태극기 이 그룹 속에 종북 간첩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임원들 밑에.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강강수월래만 하자고 하는 팀들이 광화문을 메우고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자, 우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자.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밀고 들어가면 3월 1일, 3일 정신처럼 또 4.19 정신처럼 회복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죄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가 뒤에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4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제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여튼 핵심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을 멀리 미국에 떨어져 계시지만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5.18 1980년도 5.18은 1번 민주화였다. 2번 폭동이었다. 3번 북괴군의 대한민국 전복 활동이었다.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18은 민주화였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민주화. 자, 한 서너 대뿌리 드시고, 자, 5.18은 폭동이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민주화보다는 좀 많은 수고. 자, 5.18은 북괴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특수전 활동이었다. 예. 제일 많은 수가 들어주셨는데, 지만원 박사님이 이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5.18은 600명의 북괴군 특수요원, 플러스 600명의 선전요원. 그래서 선전요원은 김중린이라고 하는 당시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와서 지휘를 했고, 이을설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그 당시 육군 중장이 할머니 복장을 하고 전투조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분이 우리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남침 땅굴망이 존재하는데 1, 2, 3, 4 땅굴이 존재하는 휴전선 4km 이 북에만 있다. 1번. 2번 아니다. 서울, 경기도 지방까지 다 내려왔다. 3번 목포, 부산까지 다 내려왔다. 자, 1번 휴전선, 이 국방부와 육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휴전선 4km 이 북에만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자, 2번 서울, 경기 지방까지 내려왔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고, 자, 부산, 목포까지 다 내려왔다. 요거는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 경기 지방까지는 내려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자, 5구 대선, 작년도에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5구 대선은 1번 민주선거였다. 2번 일부 부정선거였다. 3번 전면 부정선거였다. 자, 1번 민주선거였다. 한두 번 드시는 것 같고, 2번 일부 부정선거였다. 한 서너 분 들으시고, 3번 전면 부정선거였다. 네, 이 전면 부정선거였다가 제일 많네요. 내려주시죠. 자,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은 문재인 행정부와 더불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있다. 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는 해결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저와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놓고서.
자, 땅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연합사, 지금 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내려갔고, 사령부는 연합사가 이제 곧 내려갈 텐데, 연합사 그 지하에도 땅굴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우징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가서 지오시커라고 하는 장비로 확인하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연합사가 있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이 있는데 삼각지죠. 삼각지 확인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기계를 박아갖고 30m 전선줄을 해서 전기 비저항 검사를 해봤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빨간 게 캐비티, 땅굴입니다. 노란 게 흙이고 파란 게 나오면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사 바로 밑에다가 설치를 하고서 확인해 보니까 5m에서 10m까지 빨간 게 나와요. 뭘 말하느냐? 지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 시설을 북해군이 만들어 놨다는 증거죠. 이거 다 연합사에다 리포트를 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용산 가족공원을 통해 갖고 미군들 숙소로 들어가는 땅굴망을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해서 발표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 2사단이 있는 동두천인데, 동두천의 정문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옆에서 전기 비저항 검사를 해봤어요. 지오시커로. 그랬더니만, 여기도 똑같이 동두천 미 2사단 땅굴 확인 5m에서부터 15m 그 사이에 공동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동두천 미 2사단의 땅굴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군산입니다. 군산까지 내려가서 서해 안에서 땅굴망이 들어오고 또 북쪽에서 땅굴망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갖고 전기 비저항 검사를 했더니만 군산 미 공군기지 40에서 50m 사이에 이 공동 반응이 나왔어요. 땅굴을 파고 거기에 기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산 에어포스 베이스, 오산 기지도 가서 한 지점을 잡아갖고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산 기지도 40에서 60m 사이에 땅굴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군 기지를 3, 4분 내에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한성주 장군이 리포트하는 내용입니다. 자, 불법 황금이 문재인 씨가 이 도구를 해갖고 갖고 있는 불법 이 돈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뿌려대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하고 대통령님하고 부를지 몰라도 감사로운 저는 그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5구 대선에 사기쳐서 대한민국을 빼앗아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저는 미 대사관 앞에서 또 화이트하우스 앞에 와서 지난 1915년부터 외쳐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화이트하우스로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문재인은 노스코리아 스파이다. 문재인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데모대를 이끌고 가서 했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대통령이 들어오고 우방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사이드카, 이 오토바이 행렬이 한 15대가 앞에 서고 차량이 서고 이렇게 오는데 아주 초라하게 모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시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백악관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앤드류 공군 기지에 들어온 그 전용기를 저쪽으로 달라스 공항으로 옮겨라 해갖고 옮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하는 것을 저는 지난 4월 11일, 12일 백악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이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나는 혁명을 하겠다. 이게 5월 9일날 선거하는데 5월 1, 2, 3일 이 어간에 발표를 했어요. 요게 때를 맞춰서 김재동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 이게 뭡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부정선거를 통해 갖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물고 경제를 허무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현동 금도굴 사건 의혹, 문재인 배우설 핵심 요약해갖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나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폭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8월 13일 2014년 8월 13일입니다. 2014년 8월 13일이면은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14년 4월 16일 학생들이 제주도로 가는데 세월호가 뒤집혀 갖고 빠지는 일이 4월 13일 날 벌어졌고 8월 13일 날 땅굴이 그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보실 텐데 이렇게 둥글게 파여진 이 지하 땅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계로 판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둥글게 된 모습을 곡괭이로 팔 수 있어요? 기계로 팠어요. 이게 8월 13일입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이 주도를 해서 저것이 땅굴임을 이제는 밝히고 땅굴에 대비해라라고 하는 이 대회를 석촌동 지하 땅굴 옆에서 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봤더니만 지하 땅굴에 이 둥글게 생긴 모습을 다 헐어버렸어요. 박원순이가, 삼성물산이 다 헐어버렸어요. 증거를 인멸했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9호선 철로 공사를 밑에서 하고 있고 이 위에 북한군의 땅굴이 지나고 있고 여기에 땅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5 곱하기 7 곱하기 80m의 흙이 필요해서 그 흙을 기계를 올려갖고 파서 밑으로 내려갖고 흙을 가져갔던 겁니다. 왜 가져갔느냐? 그 당시에 도처에서 싱크홀이 생겼어요. 싱크홀이. 그럼 싱크홀이 생겨갖고 그걸 타고 들어가면 북한 땅굴이 훤하게 보이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흙이 필요해. 그 흙을 여기서 아까 거기서 파갖고 밑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싱크홀이 생기기만 하면 장마철에 7월 8월 달 장마철에 생기기만 하면 양쪽을 막았던 흙의 용도였습니다. 그걸 밝혀내고 제가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나가서 브리핑을 하기로 된 날이 8월 21일이었는데 제가 8월 20일 들어가서 이걸 밝혀내고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쾌도남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나가지 말고 찬석인가 하는 이 종북 간첩단 땅굴 덮는 자만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더 나왔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는 8월 13일 날 땅굴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8월 13일 날. 제일 놀란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도 할아버지 김일성도 땅굴을 숨겼는데 이게 전 세계에 저 5 곱하기 8 곱하기 70m짜리 이 땅굴이 나타났으니 큰일 났다. 이래갖고는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를 부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유출하는 겁니다. 김양건을 불러갖고 김양건이 이거 해결해라. 염려 마십시오. 박지원을 불러 올리겠습니다. 박지원이 간첩이죠. 박지원을 불러 올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 박지원이가 평화 방송에 나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제 8월 14일 날 대남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가 내한테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왔다. 나를 8월 17일 날 개성으로 올라오라고 그런다. 왜 올라갑니까 했더니만 8월 18일이 김대중이 5주기 기념식인데 꽃다발을 보내겠다. 김정은 꽃다발을. 그러므로 받아가라. 아니 그러면 내 비서를 보내든지 김홍업이를 보내면 될 텐데 왜 나를 오라고 합니까? 잔말 말고 올라와라.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서 17일 날 화환을 받아다가 18일 날 김대중 5주기 때 갖다 놓은 모습이 이겁니다. 자, 김정은이 화환은 빨간 양탄자 위에다 올려놨고 박근혜 대통령 화환은 세멘트 바닥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짓을 박지원이가 했고 안보실장이 했고 국방장관이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화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화환을 보냈어요. 그러면 시진핑 화환은 빨간 양탄자 위에다 올려놓고 트럼프 대통령 화환은 세멘트 바닥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이 책임자가 국방장관, 안보실장, 현충원장이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새끼들 목을 잘라야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얘기는 박지원이가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이지 박근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2014년 8월 18일 날 현충원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땅굴에 김무성이가 연찬회를 하다 말고 천안에서 자당 의원들을 데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박지원이를 형님 하지 않습니까? 김무성이가 박지원이가 들어가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거는 천연동굴이 아니 저기 빗물 슬림에 의해서 생겼지 인공 땅굴이 아니다. 저 석천동에서 땅굴한복국민연합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저거 다 믿지 말고 여기 김무성이 네가 들어가서 내가 봤다. 아니더라. 이걸 해라. 김무성이가 이 반역질을 한 모습이 증거로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때 김관진이가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덮었는데 김관진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김정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채널A에서 2014년 어느 날 방영한 겁니다. 방영한 거. 나는 김정은이와 황병서 사진을 놓고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채널A가 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걸 갖다 놓아 있는 것을 가서 찍은 게 아니고 채널A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관진이 땅굴 덮어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 이거 도와라, 뭐 이런 지령들이 다 내려갔겠죠. 김관진이는 북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이 양반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들어가더니만 풀려났어요. 왜? 핵심 간첩단이니까. 자, 월남 패망과 닮은 꼴. 월남이 왜 패망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 고위직 간첩, 구찌 땅굴망, 백투봉이라고 얘기하는 특수전 부대. 이 세 개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고위직 간첩망. 이게 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다 차지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부, 종교부 할 것 없이 다 간첩들이 장악했어요. 전국적 땅굴망. 저는 제주도 검은 모래 해변으로 들어온 150m로 들어오고 있는 세 줄기 땅굴을 발견하고 그걸 아까처럼 250m, 250m 날개를 펼쳐갖고 전기 비전 검사를 통해갖고 빨간색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을 돌면서 땅굴망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를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심을 걸고 제주도까지 들어왔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경기까지만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고 저는 대비하는 것을 제주도까지 다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잠입 특수전부대. 최근에 말이죠. 북해군 20만 명의 특수군이 건설 노동자로 위장하고 30만 건설 노동자 중에 젊은이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북해군 20만 특수군이라고 합시다. 중국군은 어떤 줄 아세요? 시진핑이가 특수군 안 내려보냈겠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의 수가 83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작년 통계가 83만. 그 중에 14만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령을 받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군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수용소로 다 가라. 대한민국, 중국과 전쟁 중인데 중국 사람을 수용소로 보내서 격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83만 명을 대한민국의 동포로 받아들여갖고 마음대로 간첩활동하게끔 하고 83만 명이 다 간첩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4만 명을 한국 국적을 줘서 한국인으로 행세하게 해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5.18 폭동 당시에 지만원 박사님이 그 사진을 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사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북한의 명절 때 기념식 날 고위직으로 있는 사람들과 사진 대조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5.18 전복 활동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몇 명까지 밝혀졌죠? 600명 이상이 밝혀졌어요. 600명 이상이.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은 그분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관학교 10개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인물이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18년 동안 이 5.18 역사를 확인을 했고 깜빵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수많은 이 수가 걸려갖고 그걸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미국의 대한반도 위기,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반일 활동을 하고 일본의 청구권을 개인 청구권은 해결된 게 아니다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갖고 일본하고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목표가 뭘까요? 미국이 일본하고 힘을 보태갖고 이제 북한 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미국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볼턴이 엊그제 들어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왔어요. 무슨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일을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을 잡고 국경을 헐어버렸고 대한민국 군대를 파괴하고 있고 12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전쟁 중인 나라가 더 동원해도 모자란데 감축하는 것이 이게 이적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verbal propaganda 이것은 나는 시간이 많다. 이 얘기는 내가 북한 핵을 완벽하게 폐기하는 것을 내 임기 중에 하겠다라고 가져와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반이 남았습니다. 재선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런데 반해서 김정은이는 12월까지 시간을 주겠다. 12월까지 우리를 살 길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종의 액션을 취한다. 이러면서 엊그제 또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한성주 장군은
임박한 한반도 적화 저지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하,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 수 있구나. 월남이 1975년 4월 30일 지구상에서 사라졌듯이 사우스 베트남, 사우스 코리아가 사라질 수 있구나. 트럼프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의 국경을 헐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를 헐었습니다. 철책선을 헐고 거기에 경비하던 경비병들을 철수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국과 북한군 연합군이 언제라도 밀고 내려오면은 나는 당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보고도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자는 머리가 빈자든지 정부 간첩단 중에 일원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 정상적인 이 대통령이 적과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펜스를 열어 제치고 거기 지키던 병사들을 빼고 하는 이 정상적인 대통령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동서해안에 목선이 침투하고 있고 또 이함대사 앞에 이 잠수정이 침투하고 있고 또 이함대사의 무기고 앞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서 신고했는데 이걸 뒤집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으로부터 자, 우리 군부는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장악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목선 침투, 잠수정 침투, 거동 수상자 침투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대한민국을 접수할 준비를 시진핑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읽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 해군 대장 출신입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하셨습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는데 태평양 사령관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휘하에 두고 있고 태평양 육군 사령관,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휘하에 두고 있는 대장 위의 대장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사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해리스 대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님이 제너럴 한이 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아하,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다 장악됐고 북해군 특수군과 중공군 특수군이 지금 사복을 입고 있다가 무기고를 헐어갖고 무장하고 오산기지, 공군기지, 동두천기지, 그 다음에 그 19 지원사, 대구 미군기지를 장악할 준비를 해 있구나. 이것을 당신이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많은 길의 대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례로 말이죠.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 사흘 전에 주월 미국 대사가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사이곤에 박격포가 떨어졌지만 저것은 어떤 그 사고였지 공세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사우스 베트남은 건재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보고서를 대사가 올려요. 그리고 사흘 후에 지 대사관 지붕 위에서 헬기 타고 도망가요. 해리스 대사님,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우스 베트남처럼 사우스 코리아가 날아가기 때문에 제너럴 한이 미국에 와서 이 얘기를 방송하고 하는 겁니다. 에이브람스 대장님이 주한 미군 사령관, 주한 유엔사 사령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이 세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는 작두 위에 올라선 대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 에이브람스 대장에게 당신이 우리 군대를 지휘하시오 하고 넘겨줄 때는 이미 미군 부대가 특수군에게 장악되고 난 다음에 넘겨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대장이 돼갖고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에이브람스 대장은 방위병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적과 아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으면 장군입니까? 방위병입니까? 땅굴망이 자기 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양반은 작두 위에 올라선 대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제너럴한이 경고하는 것을 당신이 듣고서 대비하면 살고 대비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대비하는 방법 1번 검문 검색을 전국 일원에 실시하라. 이거 에이브람스 대장이 관철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검문 검색 1번입니다. 2번 무장경찰 무장하고서 각 곳에 기지가 있는지 북해 특수군의 거점이 있는지 확인해라. 지하 들어가서 지하에 문짝이 있으면 다 뜯어보고 확인해라. 이거 에이브람스 대장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정이 부졌고 당신이 문 대통령 해갖고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장군이 되고 그거 못하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이 양반은 월남전에서 패전한 장군입니다. 그와 같은 장군이 돼서 그 이름 에이브람스 대장,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날아가게 하고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와서 참고를 하는데도 제너럴한 얘기를 듣지 않고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전쟁 초기에 포로가 된 자다. 이게 에이브람스 대장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 대장은 전국 일원에 검문 검색하고 무장 정찰해갖고 대항하는 자는 사살해라. 그리고 무장 정찰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은 말이죠. 에이브람스 대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브람스 대장은 전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큰 우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실패의 요인들을 걷어내주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무기를 보내주고 병력을 보내주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문재인과 더불어서 담판을 하고 안 되면 문재인을 제거하는 역사를 펼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이 어렵습니다. 왜? 내년 4월 15일 날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250명 이상 범여권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이 갑니다. 저는 이것을 내다보고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가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철폐되면 미국의 지금 그러잖아도 못 잡아먹어가는 언론이 요때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깔아내는데 지금은 거짓을 가지고 깔아내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지만 사실을 가지고 모든 99.95%의 언론이 달라붙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거둬간 사람이다. 20만 명 미국인들을 포로로 만든 사람이다. 저기에 수많은 스텔스 전투기를 중공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재선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동포들은 제가 이제 요청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제너럴 한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에이브람스 대장과 해리스 대사가 제너럴 한이 보는 것을 보고 이 대비책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결론,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구출할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이 사기꾼으로부터 구출하는 책임과 의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주사파 3,000명 북핵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5일 날 제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볼턴 보좌관의 2명의 부하가 있는 데서 제가 2페이지짜리로 지금 강의한 내용을 2페이지짜리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보고가 됐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트럼프, 볼턴의 부하 두 사람에게 이걸 보고를 했고, 지금, 하여튼,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어르신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구출하는 작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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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메달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지도가 그려져 있고 1950년부터 1953년 코리안 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2019년 Thank you for your sublime dedication during the Korean War, which enabled today's freedom and prosperity in Korea.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해서 코리아 리커버리 코올리션 Retired Major General 성주한 라켓 Republic of Korea Air Force라고 새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강연하는 곳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